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날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빈치 트러블 안 감독입니다. 저는 오늘 서재를 이렇게 보다가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자고 꺼내놨습니다. 책 제목은 유럽 만화를 보러 갔다. 자, 이 책인데 유럽 만화를 소개한 바로 그 책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꺼냈냐면은 저도 만화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광팬이죠, 만화에 대한. 그래서 만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980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정확히 88년도죠. 1988년도에 종로 서적에서 유럽 만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그때 전시회 명칭은 불란서 벨기에 만화 전시회라는 유럽 만화를 직접 전시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80년대 당시에 유명했던 아주 만화 잡지가 있었습니다. 만화 광장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었는데 이 잡지는 80년대 만화 그 당시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아주 유명한 잡지였습니다. 이 책을 만화 잡지를 보다가 그 안에 기사 내용 중에서 종로 서적에서 유럽 만화를 전시회를 한다는 기사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종로 서적으로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유럽 만화에 대해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를 제가 직접 봤는데 만화는 제9의 예술이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정말 저는 실감나게 저는 몸으로 직접 느끼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우리나라 만화는 굉장히 그 종이 질도 안 좋고 조잡하고 내용도 어떤 한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 만화를 직접 보니까 장정도 굉장히 고급이고 내용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어떤 표현에 어떤 갖추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것을 보고 야 대단하다 참 이런 유럽 만화에 대해서 직접 저는 보면서 만화도 하나의 정말로 예술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만화를 소개하는 책자를 한번 또 보면서 유럽 만화는 과연 어떤 만화인가 우리나라 만화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한번 보고자 이 책을 꺼냈는데 이 책은 98년도에 교보문고에서 펴낸 책자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여기 보시면은 이동훈 님이라고 만화 평론가입니다. 이분이 유럽을 돌면서 유럽 만화를 소개를 하고 또 유럽 그 만화 축제도 소개를 한 책자입니다. 이분은 총 8개 나라를 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벨기에, 그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뒷장을 또 넘겨보면은 자 이태리, 다음에 스위스,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까지 자 이렇게 총 8개국이네요. 자 이렇게 돌면서 유럽의 만화를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맛배기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빨리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이분은 일단은 영국의 작가 윌리엄 호가스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소개를. 자, 유럽 근대 만화의 창시자인 윌리엄 호가스와 세태 만화가인 토마스 로렌스, 정치 만평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질레이. 자, 이렇게 유명한 영국의 초창기 만화의 개척자. 자, 이렇게 소개를 이제 세 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윌리엄 호가스는 연재 만화의 형식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만화가다. 자,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윌리엄 호가스는 역시 화가 출신인데, 그림이 어떤 연작적인 그림, 계속 이어지는 그림이죠. 이어지는 그림을 만화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만화 어떤 그 작가로서, 그런 시각으로서 이제 본 겁니다. 이렇게 윌리엄 호가스의 작품인데, 연속적인 그림, 내용이 이어지는 그림을 어떤 만화적인 개념으로 본 겁니다. 유럽의 만화 초창기 때 개척기 때 이 작가들도 화가들 출신인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가 그 이도영 작가 1909년대 대한 민보 창간호에 그 이도영 작가의 그림이 실렸는데 이 작품을 최초의 만화이자 최초의 만화가로 이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도영 작가는 뭐 역시 화가 출신이죠. 그
이분의 스승은 뭐 심전 안중식, 소림 조석진. 자, 이렇게 그분의 이제 어떤 문화생활을 있다가 화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도 이렇게 그리게 된 겁니다. 이분이 화가 출신이죠. 이때 당시는 이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심산 노수연, 뭐 청전 이상범, 네, 뭐 운보 김기창 등 뭐 당대 유명했던 당시 화가들은 전부 다들 만화를 다 그렸습니다. 또 여성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여리고 그 유화 작가이자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만화가는 나혜석입니다. 자, 이 정도로 당시에 당대 내노라는 화가들은 전부 다들 만화를 그렸다. 자, 화가로서 출발해서 만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초창기 때는. 자, 영국에도 마찬가지로 유명했던 그 화가들이 전부 다들 만화를 자, 이렇게 나중에 출발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작가가 이렇게 유럽의 만화도 영국의 만화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로스적인 만화도 나오네요. 자, 작가가 이렇게 유럽을 돌면서 하는 얘기가 유럽에는 유럽 만화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미국 만화, 일본 만화, 또 유럽에서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뭐 소개를 읽다 보니까 하고 있네요. 이거는 영국에서 유명한 비즈 잡지. 자, 이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만화를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특히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자, 이거 윌리엄 호가스를 또 별도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작가가 18세기 영국 풍자화가이자 유럽 근대 만화의 창시자인 호가스. 호가스는 연속 그림으로 최신 결혼 풍속, 남봉꾼의 인생 유전 시리즈 등 당대를 풍자하는 그림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자, 연작 그림을 자, 어떤 만화적인 그림으로 자, 작가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작가가 벨기에로 또 넘어가서 벨기에 자, 만화를 또 소개합니다. 벨기에는 일단 유명한 작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에르제 땡땡의 모험. 제가 너무나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화 작가입니다. 자, 이 작가가 폴란드 만화 작가인데 자, 이렇게 작가가 폴란드 서점부터 해가지고 자, 거리를 돌면서 자, 폴란드의 어떤 만화적인 그런 당시의 만화 가게를 소개를 또 합니다. 이렇게. 자, 폴란드의 만화들. 그다음에 폴란드 이제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땡땡의 몸 에르제 기념품 전시장 전시 가게. 자, 땡땡의 모험은 여기는 1억 권이라고 팔리는데 한 3억 권 정도가 팔린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 만화책입니다. 자, 바로 이 만화책들이죠. 자, 벨기에 유명한 자, 아주 그 세계적인 만화 땡땡의 모험. 자, 작가는 에르제입니다. 자, 이렇게 작가가 자, 벨기에 만화를 자, 이렇게 또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벨기에 만화는 또 스머프 만화도 또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작가는 벨기에 만화가 페요가 만들어낸 스머프. 자, 스머프도 벨기에 만화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알게 됐네요. 저는 뭐 땡땡의 모험, 에르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자, 스머프 만화도 역시 벨기에 만화다. 자, 요거도 벨기에에서 아주 유명한 또 만화 캐릭터 만화입니다. 볼스 빌. 자, 다양한 벨기에 만화를 소개를 작가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에르제 작가입니다. 자, 지금 봐도 이게 1930년대 뭐 20, 30년대 시작해가지고 그린 만화인데 일제강점기 때, 야, 지금 봐도 만화는 저 너무나도 좀 그림이 예쁘고 참 좋습니다. 그림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게.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20년대, 30년대 그려진 그 당시의 만화인데 지금 뭐 어떤 유행을 봐도 만화는 결코 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선 뭐 지금은 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화가 대단합니다. 만화가 하여튼 대단한 만화 작가를 구경했고요. 자, 다음은 또 작가가 또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자, 독일에도 어떤 만화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독일 만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 만화가 뭐 국내에서는 뭐 거의 뭐 소개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독일 만화는 보니까 약간 엄중하네요. 자, 이분이 또 독일에서는 유명한 또 작가인 모양입니다. 어떤 작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최초의 만화가라 일컬어지는 부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분이 독일의 자, 최초의 만화가라고 써 있네요. 자, 이분이 독일 최초의 만화가. 자, 이렇게 작가의 또 만화 작품까지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요거는 역시 독일에 있는 자, 만화 서점들 가판대 뭐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건 흑백을 좀 대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독일 그림, 독일 만화. 자, 이분이 또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독일 그 만화가라고 합니다. 자, 아트 슈피겔만. 제목은 마우스. 뭐 쥐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네요. 독일에서 유명한 또 만화들.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후 주류로 부상한 정치 만평의 경우 문명 비판적 시각을 화사한 색채로 그려낸 하이징거를 들 수 있다. 자, 하이징거의 만화 작품은 또 뒤로 넘겨봐서 한번 구경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만화네요. 하이징거의 만화. 자, 이거는 일곱 난쟁이와 백설공주를 그린 것 같은데 굉장히 성적으로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곱 난쟁이는 바깥에서 이렇게 서 있고 여기 왕자와 같이 이렇게 안에서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화적으로 그려냈네요. 오른쪽에는 노아의 방주인데 노아의 방주도 굉장히 재밌게 우화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코끼리가 노아를 노려보고 있네요. 읽어보면은 종말은 오는가 무책임하게 비를 기다리는 노아 뒤로 그를 따랐던 동물들의 눈총이 따갑다. 자, 아주 그림을 재밌게 그렸습니다. 자, 이것도 독일의 작품이었네요. 자, 이렇게 만화 서점도 돌고 또 구경도 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은 오스트리아로 또 빈으로 또 작가가 날아갔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그림은 어떤가? 오스트리아에서는 요 도널드 덕이 굉장히 인기랍니다. 예,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도널드 덕. 여기 읽어보면 재밌는 게 칠레의 문화 비평가는 도널드 덕을 문화적인 제국주의자, 뭐 정보 스파이, 뭐 이렇게 뭐 아주 그냥 냉혹하게 또 평을 했네요. 이건 약간 좀 에로틱한 또 만화를 표현을 이렇게 한 작품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넘기면서 맛배기로 구경을 하게 합니다. 자, 다음은 또 작가가 이태리로 또 넘어갔습니다. 이태리로 넘어가면서 이태리의 자, 거리 풍경도 보고 자, 이태리의 또 만화 축제도 작가가 소개를 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태리의 자, 만화들. 자, 시간적인 제한으로 이렇게 빨리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하여튼 유럽의 작가가 만화를 돌면서 하는 얘기가 유럽에도 굉장히 상업적인 미국 만화하고 일본 만화가 판을 친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당시에 일본에서 아주 유명했던, 아니 전 세계로 아주 인기를 끌었던 저기 일본 드래곤볼, 그다음에 세일러문, 유럽 소녀들이 세일러문 복장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여튼 일본 만화의 영향력은 이때 당시에 또 대단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화 축제에 이현세 작가님의 아마겟돈도 이렇게 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포스터네요. 우리나라 작가가 이렇게 또 같이 출품을 했습니다. 요거는 또 회화인데 요 그림을 만화적인 또 시각으로 본 겁니다. 요 인물들 보면 굉장히 우화적으로 그려진 거. 자, 요것도 만화적으로 만화적인 시각으로 본 겁니다. 우리나라도 또 만화를 보면은 뭐 신복이 만화인가? 그리고 일부 그림 보면은 굉장히 어떤 우화적인 게 안에 또 되어 있죠. 우리 미나라든가 뜨는 거 보면은 같은 이런 동등한 시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보면은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춘 이탈리아의 만화가를 뽑으라면 밀로 마나라와 위고 프라트를 들 수 있다. 밀로 마나라는 환상적인 주제로, 위고 프라트는 에로틱한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런 거네요. 자, 이쪽에는 환상적인 그림으로, 자, 이쪽에는 에로틱한 그림으로, 자, 하는 그 이탈리아 유명한 두 화가의 작품을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그림을 만화를 뭐 또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작가가 스위스로 넘어갔습니다. 자, 스위스의 역시 거리를 돌면서 스위스의 가판대 만화, 만화 가게의 또 만화를 소개하면서, 자, 스위스의 만화를 또 이렇게 소개를 작가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일본 만화를 또 소개됐네요. 이거 일본 파나로부터 또 출발했다. 또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스위스 만화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 또 스페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스페인은 어떤 또 이렇게 회화를 또 소개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스페인 만화는 어떤 몽환적인 그림, 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소개를 또 작가가 하면서 나갑니다. 여기 보면은 또 스페인의 만화 축제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역시 또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또 드래곤볼이 또 전시에 또 만화 상점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역시 우리나라가 역시 여기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것 같은데군요. 시카프 1996년. 자, 이렇게 만화 우리나라 포스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가를 이쪽에 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일본 만화가 도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이 드래곤볼이 안내하는 지하 분위기는 매우 뭐 하여튼 아늑하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됐네요. 역시 여기도 일본 만화가 아주 판을 친다. 상업적인 미국 만화가 위력이 대단하다.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작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피카소도 나오네요. 자, 요거는 정치 잡지인데 굉장히 뭐 재밌게 아주 위트 있게, 우리나라 같은 검열에 걸리는데 여기는 뭐 출판이 된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유럽 만화의 총 집결지 프랑스. 자, 프랑스 또 만화를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 프랑스 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옛날 만화인데, 자, 야,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이거는 에로틱하게 또 그림이 보이네요. 자, 유럽 만화를 우리가 또 구경을 이렇게 합니다. 자,
프랑스 개선문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경을 또 하고.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또 프랑스 만화. 캐릭터가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분의 만화나. 짱자쿠로. 자, 이렇게 나오네요. 짱자쿠로. 아주 만화인데 건축을 그린 걸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세화적인 그림하고, 자, 이건 또 만화 서점을 작가가 돌아보면서 다 찍은 사진 같습니다. 자, 불란서의 서점가, 만화 서점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것도 아주 뭐 친숙한 불란서 만화죠. 이거도요. 불란서 만화를 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만화는 자, 이 불란서를 자, 통한다. 불란서 총 집결이 된다. 자, 저도 뭐 거의 뭐 유럽 만화는 뭐 거의 불란서 만화를 뭐 본산지로 이렇게 알고 있죠, 뭐요. 자, 이거는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블랙 유머의 철학자로 불리는 클로드 세르. 자, 작가를 소개했네요. 클로드 세르. 자, 클로드 세르의 작품 아주 우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잔인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나라 블랙 유머의 대가는 누굴까? 저는 이제 김민 작가를 꼽습니다. 김민 작가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김민 작가 블랙 유머로 아주 재밌는 그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 김민 작가라고 경매나도 아주 고가로 팔리는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블랙 유머 작가라면 김민을 저는 뽑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만화를 전부 소개했고요. 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유럽 만화 페스티벌에 대해서 또 작가가 뒤에 이제 별책적으로 이렇게 또 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유럽 만화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그냥 맛배기로 이렇게 제가 빨리빨리 넘겼는데 좀 분주했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이 되면은 또 좀 더 재밌는 만화적인 얘기, 만화 역사 얘기 한번 제가 그거를 보면 이제 한번 재밌게 한번 제가 엮어서 앞으로 계속 시리즈를 해서 제가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 만화를 보러 갔다. 이동훈 평론가가 쓴 이 책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